다음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박원석 전 의원이 준비해 주신 이슈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윤석열 정부의 주목받는 장관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다 짐작 가능하실 겁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인데 이 두 분이 보면 그 여러 장관들 중에도 최근에 윤 대통령의 원투펀치이자 이 호위무사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예. 두 분이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이거 참 저는 일타 뭐 강사. 안경을 썼기 때문에 컨셉입니다. 토시를 끼고 착용해 일타 강사 주시고.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칠판에 짧고 명쾌하게 한번 키워드만 써주시죠. 공통점. 다 적어주신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일단 공부의 신, 공격이 최선의 방어. 닭공. 닥치고 공격이라는 뜻입니다. 아, 괄호하고 네. 국무위원 맞나? 네. 다변 파이터, 휘발대, 백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한동훈 장관 또 원희룡 장관이 공부 잘했다는 거는 뭐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거고요.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 경우에는 뭐 수석 그냥 뭐 3번씩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희룡 장관 세 번 수석은 아닌데? 3번이에요. 상관왕. 학력고사하고요. 그다음에 사시, 그다음에 그 연수원 수석 졸업한 거 아니, 알고 아니,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제가 연수원 동기인데 그걸 모를 리가 아, 없죠. 그럼 그건 아니에요. 잘하시겠네. 그럼 법대 수석이라는 건가? 아니, 학력고사 수석했으니까 당연히 법대는 수석으로 들어온 거고 전국 수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시 수석 2번 한 거죠. 원내 수석 안 했나 혹시? 원내 수석은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네. 아무튼 2번. 이관왕. 예. 그런데 이분은 보면은 그런 어떤 이런 필딱고사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시험만 잘 친 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해요. 그 일타 강사, 예, 일타 그 강사. 유튜브 보고 제가 대장동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그냥 그 밝아졌어요. 정리를 잘하더만요. 정말 일타 강사로서. 그래서 공부의 신이다 역시. 예, 그거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하고 저는 이제 고시 동기거든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니고 나중에 뭐 검사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만 머리 좋은 게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저희 동기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때 한 해에 300명 뽑을 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긴 좋구나. 수석을 할 만하구나. 이런 후한 평가 동의하세요? 아니 뭐 공부 잘했던 거야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부인할 수 없는. 왜 화가 나셨어요? 남 공부 잘했다는데. 아니 공부는 저도 그 정도는 했는데 사실. 그 수석은 아니었잖아. 아니 수석은 못했죠.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매우 어그레시브하죠. 사실은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원들의 그 국회 답변 태도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을 좀 넘기자 뭐 이런 자세가 대부분인데 두 장관의 공통점은 다 매번 받아쳐요. 그런데 또 그게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는 먹힌단 말이죠. 그런 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축구 전술도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바뀌는 건데 이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전술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면이 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닭공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말씀하신 전술은 이 닥치고 공격이 전술인 것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두 분의 특징은 뭐냐면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해요. 이게 누가 보면 누가 국무위원이고 누가 의원인지를 모르겠어요.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걸시겠어요?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좀 잊은 듯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가 두 분한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좋게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저는 사회가 그만큼 또 변한 게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뭐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에요. 반민주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은 설전을 벌일 수 있다. 뭐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그것은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이 많아 이분들. 그리고 파이터야. 국무위원의 모습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예요. 예. 그걸 뭐 좋게도 평가를 하셨지만 아무튼 말 많고 파이터다. 총평을 해주셨네요. 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들이 방어해야 될 거에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턱도 없는 얘기도 하죠. 검찰의 특수활동비 같은 거 이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했는데 뭐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백지 상태로 온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게 써놓은 지 오래돼갖고 휘발됐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해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휘발됐다고 말하는 한동훈 장관이나 양평 고속도로 문제되니까는 거의 협박성 발언으로 그냥 백지화하겠다고 해버리는 거나 공격의 일환인데 하여튼 무지막지한 그런 얘기죠. 예, 이렇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또 확실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점들을 적어주시죠. 오, 출마, 불출마. 일단 어느 쪽이 출마인지는 안 써주셨어요. 들어볼게요, 이따가. 정치가 된다 대 망한다. 여기도 어느 쪽이 된다고 어느 쪽이 망한다인지는 아직이고. 여기는 한동훈 장관은 상장 예정주, 원희룡 장관은 전통의 굴뚝주라고 써줬어요. 한동훈 장관은 강남 스타일, 원희룡 강남 장관은 제주 스타일. 강남 스타일은 뭔지 알겠어요. 뭐 한동훈 장관 보고 뭐 강남 말투다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강남 말투, 강남 맵시, 옷, 뭐 스타일 그죠? 예. 제주 스타일은 뭔가요? 제주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비바람, 폭풍, 거친 파도 속에서도 유능한 뱃사공이 됐다. 여태까지 대중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한 그런 더 큰 정치인으로서의 잠재력도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그걸 거친 느낀 파도를 거죠. 뚫고 훌륭한 뱃사공이 된 상황입니까?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직은 과정이에요. 대중들에게는 강남 스타일이 더 잘 먹혀요? 제주 스타일이 더 잘 먹혀요? 그건 모르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누가 정치인으로서 더 큰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국민의힘의 이 분위기를 업시키고 총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둘 다 반드시 총선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조건이 있어요. 둘 다 어디를 가든지 경선을 통해서 공천권을 따십시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 또 정의로운 공천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지역에서 한 지역의 예외도 없이 경선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100% 경선. 100%. 까지 조언을 남겨주셨고 근데 다만 지금 어느 쪽이 더 득점을 얻었는지는 말을 아끼셨어요. 근데 박 의원님이 한쪽이 된다, 한쪽이 망한다라고 써주셨거든요. 뭐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스타일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모습은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상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내용이 없고 스타일만 고집스러우면 모르겠는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원희룡 장관은 익숙한 인물이에요. 정치를 20년이 넘게 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에 네. 도지사 2번. 근데 최근에 보이는 원희룡 장관의 모습은 너무 생경해요. 논리적이고 또 직관력이 있고 복잡한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잘 설명하고 그건 과거의 원희룡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분이 뭐가 씌웠는지 무슨 뭐 돌격대장 같은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대권을 노리는 이 큰 정치를 노리는 정치인으로서 원희룡 장관의 정치는 망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곧 상장이 예정된 주식이에요. 근데 2차 전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건지 아니면 바이오 주식처럼 한때 확 떴다가 깔아앉을 줄은 몰라요, 아무도. 그건 알 수 없어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국회의원 3번 했고 재선의 도지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에는 이거는 전통의 굴뚝준 거예요. 검증이 실적은 나와 있어요, 이미. 실적 검증은 끝난 오래전에 상장된 굴뚝주다. 전통 산업의 굴뚝주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최근에 저랑 망해가고 비슷하네요. 있다고. 망해가는 쪽하고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쪽하고 차이네요. 전통의 굴뚝주가 굴뚝주를 망한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굴뚝주 중에도 망하는 주식들이 좀 있어요. 아니 굴뚝주 중에도 확실히 주식은 포스코도 안 있는 하는 거예요. 것 같아. 포스코. 원출, 한불출. 원희룡 장관 출마, 한동훈 장관 불출마. 그러니까 총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까지. 다음 대선이요? 네. 우선은 원장관은 공부는 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조금 나 같아요. 용꿈을 안 꿨으면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성과는 낸 사람이죠. 예. 근데 용꿈을 꾸잖아요. 근데 용꿈이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용꿈이라 하면은 대권을 꿈꾸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행보는 대권을 위한 행보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 본선 진출 가능성은 낮다.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출사표는 던진다. 그래서 원출마. 작년까지는 그 원희룡 장관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희룡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웃기는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미음이에요, 비읍이에요, 잠룡이. 잠룡이. 잡 아니고 잠. 잡 아니고 그런데 희룡이 될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다음에 불출마는 한동훈 장관을 예.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총선 안 나올 것 같아요. 총선 나오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놔줄 거냐? 하여튼 태양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높이 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이 돋보기 들고 이 태양을 투과시키면서 많은 종이들을 태우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도 걱정스러울 뿐더러 이게 임기 말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당은 이제 용들이 나오고 누가 정권 재창출의 기수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네. 대통령이 지는 해가 되면 한 장관도 같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관은 짝퉁 한동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관은 그냥 종이처럼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동의하세요? 제가, 예. 아니 동의 절대 못합니다. 동의하라고 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이, 그러니까 같은 의견이신가. 예. 다른 의견입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명운이 갈리게 되는데 그 내년 총선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 차출 목소리가 분명히 저는 높을 거라고 봐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기려면은 저희가 다른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참패했는데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기 떨어지죠. 대통령 레임덕 가고 그래서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그 정치적인 운명을 우리 당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정권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한동훈 장관을 내년 그 총선이라고 하는 전장에 내보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내보내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저는 뭐 조금 다른 맥락에서 예.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차기 대선까지는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만 본다면 오히려 총선 불출마 가능성은 원희룡 장관이 높다고 봐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원내에 다시 입성한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차기 대선까지는 너무 멀고 당대표 정도일 텐데 당대표를 하려면은 지난번 전당대회에 나왔어야죠.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는 본인이 나오고 싶었는지 나오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총리가 됐든 다른 경력 관리를 하는 게 원 장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고
한동훈 장관은 공적인 가치에 복무하는 일이 아닌 로펌에 가서 돈 버는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공적인 가치에 복무하는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러려면은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를 거치려면 내년 총선이에요, 타이밍은. 그런 면에서 비추어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내년 총선의 두 사람의 진로는 한 출마, 원 불출마로 보입니다. 저는 두 사람 다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정부 여당의 인적 자원에 여유가 없어요. 아, 써야 돼요. 여당이 인적 자원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야당은 뭐 죽으라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지금 두 사람의 인지도 내지는 어떤 퀄리티로 볼 때는 둘 다 총선에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한 가지가 자, 일단은 그럼 여론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한동훈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이 20%로 공동 1위. 보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36%로 압도적 1위, 원희룡 장관은 11%로 3위를 기록했어요.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점수 잃을 게 별로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논리력 좋죠. 민주당의 그 많은 숱한 의원들을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장기는 일단은 다 매력이 된 거죠, 매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는 건 이 정치판이라는 시장은 항상 신상품이 우대받는 시장입니다. 신상이 최고예요. 경험, 연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한때 2012년 대선 전에 지지율 1위가 누구였습니까? 정치 아직 시작 안 했던 안철수예요. 2017년 대선 앞두고 압도적 1위가 정치하고 거리 멀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에 대권 정치에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맘때쯤에 여론조사 지지율 1위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정권이 여야가 교체되는 게 아닌 정권이 연장될 때 현직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한테 이 정권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인가? 전혀 아니죠. 그건 거의 한 몸이죠. 기존에 이제 그 대한민국 대권 정치의 법칙에 비추어봤을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른 기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총선 통해 가지고 링 위에 올라와서 검증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대통령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가 이 여당 대권 후보의 늘 고민거리였어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가 됐잖아요. 김영삼 화형식까지 했어요, 이회창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40% 넘게 지지율을 보인 상태에서 대통령 마무리하셨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 후보는 이재명이 됐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그 그늘 아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